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죠. 일단 잘 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지속 가능한 그 복지 체계가 잘 완비되어 있고 아이들과 청소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이런 성장 또 경제에 있어서의 큰 도약이 있어야만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고 계층 이동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또 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성장에서의 탈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9일 우리는 국민이 부른 대통령, 시대가 원한 정부를 만났다.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원칙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균형을 기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과학과 기술 혁신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나라.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국정을 설계하고자 고군분투했던 시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50일의 기록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담겨 있다. (2022년 3월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구상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국정과제라는 것은 개별 부처와 또 이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외친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여정 끝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표는 명확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국가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에서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코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뭉쳤다.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당면 문제들, 이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당장 급한 문제를 우선 대처를 해 나가되, 인수위는 자기를 빛내는 것보다는 다음 등장하는 정부를 더 빛내고 우리가 물려받는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3월 9일 날 선거를 치르고 이제 5월 9일까지 2달 동안 벚꽃이 지면 이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인수위였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벗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는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도 담겨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누구나 정책과 민원을 쉽게 제안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또 하나의 인수위원이란 생각으로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제안센터. 이처럼 국민제안센터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은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8만여 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지는 또 다른 열쇠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4일 활동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4차 전체 회의. 진지한 분위기 속에 국내외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 공급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이틀 뒤 펼쳐진 정례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 화두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었다. 이러한 물가 비상을 잡기 위한 인수위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몇 년 만인가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경제분과 관련된 인수위원들과 이제 긴급하게 회의를 가지신 것도 사실이고요.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른바 윤석열식 경제해법에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부동산 그리고 물가 민생에 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선 국정과제 최우선으로 민생 안정, 물가 안정,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실제로 실행되면은 아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3년으로 인한 장기 불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그로 인한 글로벌 시장 구조의 다변화.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노선으로는 결코 난관을 헤쳐나가기 힘들다. 시대의 갈림길에서 변화의 흐름을 잃고 내일을 대비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절실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민간 중심의 어떤 역동적 혁신 성장, 그다음에 자유로운 시장, 공정한 경쟁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경제 안보 문제를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특히 요새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고 에너지나 식량의 그 수급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기술 격차 또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하게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그런 경쟁력 기반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이번 정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기술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미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팔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국가였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 먼저 앞서가는 국가로 돼서 정말 기술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다. 기업과 정부와 모든 대학이 얼라이언스 같은 공유 개념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 혁신과 성장, 복지의 조화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북한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의 관계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익과 또 국민의 어떤 주권 이런 것을 잘 지켜내기 위한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생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갔다. 장애통합단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 3명, 친구들이 지금 비장애아동 13명과 같이 생활 중에 있습니다. 예.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책을 구상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서 국민 단 한 사람도 홀로 뒤처지지 않고 동행하는 사회. 지금 맞벌이 부모님들이 거의 작고리 머리 집에 많이 아이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이가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부모님께서 직장에 계시다가 이제 급히 이제 연차를 내시고 귀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머님들께 저희가 이 기회에 간담회 저희가 의견을 상정할 수 있게끔 의견을 주입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좀 제공을 해주신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적어도 그런 질병이나 장애 관련된 그런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유익한 진짜 필요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규제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찾아가 국민과 근거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눈을 맞추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행복 설계도를 작성했다. 유연하지만 확고하고 담대하지만 실용적인 행정. 공정과 책임을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소통이었다. 우선 국민들은 어디에서 생활하건 안전하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또 공직 사회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역동하는 이 사회 변화 속에서 저출생, 양극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정 비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 비전은 이미 발표를 했듯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각 부처의 업무 보고와 간담회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 방문과 국민 제안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수차례의 회의 과정을 거쳐 협의와 조율 끝에 마침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안을 완성한 것이다.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이 국정 운영 원칙 하에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리고 미래, 지역 균형 발전 6개 분야로 나누어서 110개 국정 과제와 520여 개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청년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 시대와 성별,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의 꿈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50일은 새로운 대한민국, 변화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시간이었다. 정치적 진영 논리의 양극화,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통합의 힘으로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이 숙제고요. 개인이 가진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혁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문화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지난 5월 6일 마침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인수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수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이 새로운 대한민국 성공을 만드는 자양분이라는 생각으로 불철주야 최선을 다했던 50일. 그동안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3월 10일 선거 직후에 쉴 시간도 없이 또 18일 날 인수위를 출범시켜서 또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아울러 가면서 정말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한 달 달포간을 주말 없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변화의 새물결은 봄꽃이 채 지기 전 일렁였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자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일제 강점기 경복궁 후원에 지어진 총독부 공관이 미 군정시대 사령관 관저로 이용되다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 경무대란 이름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을 시작하면서 망치를 들고 일본산 전구부터 모두 깨버렸다는 건 유명한 일화. 4.19를 기점으로 푸른 기와집, 청와대라 개칭하고 건물을 새롭게 증축했다고 영욕의 세월까지 씻을 수는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에게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62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중궁궐에 갇혀 있던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용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대통령과 국민들이 아주 쉽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의 완전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정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이자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불통을 불식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 의지의 표상이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재료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약속으로 했던 다시 말하면 공약했던 내용을 최대한 관철,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시 대한민국도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 취임사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국가 건설을 위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굳은 결의. 어떠한 경우에도 늘 국민이 최우선이다. 제가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고 또 저도 직업이 또 이제 교사예요. 그래서 좀 교육 분야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들이 이제 사회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그러니까 재반 시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OECD 국가 중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국가인데 앞으로 좀 더 대한민국 하면은 모든 나라가 더 알 수 있고 좀 더 박탈감을 덜 느끼는 세상이 되어서 노력하면 자기 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실제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뒷자로 진짜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끌어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험난했지만 헌신의 마음으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욱 빛날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나갔다. 정말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 배치라든지 사무실 짓기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업무량도 이제 과중했고 또
처음 모여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서로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북돋아 가면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고, 먼저 와서 준비하신 이 인수위 식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새로운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새로운 꿈을 만드는 그 기둥을 세우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지난 2달간 인수위에 참여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 말씀부터 올립니다. 지난 2달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이 설계가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집행이 되고, 그 정책이 우리 국민 모든 분들께 복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청사진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튼튼하게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청사진,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청사진들을 만들려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뜨거웠던 지난 50일의 노력이 빚은 결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구성원, 또 참모들, 또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이걸 어떻게 잘 실천해 내느냐가 이제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고 일을 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